사실 내가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됐다.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셔야 안전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한테 맡겨주세요. 추석 연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고속도로는 고향으로 향하는 차들로 붐볐습니다. 그중 한 대의 차 안에서 박민수 42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아내 수진 39세이, 뒷좌석에는 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집 언제 도착해요? 조금만 기다려. 곧 도착한다. 민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새벽에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절에 부모님을 뵙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장남이니까요. 여보, 오늘 큰 집에 동생네도 온대요. 응. 아버지가 다 같이 모이래. 수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동생 가족과 함께 있으면 늘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목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하니 오전 10시였습니다. 2층 한옥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아버지 박종철 72세의 마당에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왔구나. 고생 많았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어요? 그럼, 나야 괜찮지. 시어머니 김순자 70세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수의 가족이 짐을 풀고 있을 때 둘째 아들 박민호 39세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뭐 그럭저럭요. 민호의 아내 영미 37세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며느리는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지만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차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정리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형, 요즘 사업은 어때? 그냥 그래. 경기가 안 좋아서.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민수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잘 됐지만 최근 들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민호는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승진도 막히고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오후 4시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차례를 지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용돈 주실 거예요? 손주들의 귀여운 조르기에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 줄게.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TV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1년에 몇 번 없는 명절인데. 시아버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2층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만 남은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됐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시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됐어. 정말요? 진짜예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첨 번호야. 지난주에 확인했어. 거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용지를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당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영미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걸 왜 이제 말해요? 오늘 가족들이 다 모였잖아. 그래서 알려주려고.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로또 1등. 그것도 시아버지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세금 떼고 20억 정도 된다더라. 20억. 그 숫자에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실은 환호성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대박이다.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거실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수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과 영미의 시선도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가족들의 표정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기쁨 속에 숨어 있는 욕심, 사랑 뒤에 가려진 계산,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아버지의 질문에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속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장남인 자신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도 병원 모시는 것도 대부분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 민호도 생각했습니다. 형은 사업을 하니까 돈을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월급쟁이로 평생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수진의 머릿속도 복잡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생활비.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영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늘 빠듯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만이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단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고맙다.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화목함은 사라지고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추석 달. 하지만 거실 안의 분위기는 그 달빛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슬픔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기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쉬자. 내일 이야기하지 뭐.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방에서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 아버지 뜻을 따라야지.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방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도 좀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하지. 나도 아들인데. 영미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방.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인지 알고 싶었어. 무슨 말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추석의 기쁨은 순식간에 복잡한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가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가족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내일 아침부터 드러날 것입니다. 로또 당첨이 가져온 추석.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시험일까요? 달빛만이 조용히 그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가족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식사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로또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수진이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영미도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언니도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 이야기, 일상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어젯밤에 잘 생각해봤니?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하시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희 의견을 듣고 싶구나.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호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 그게 중요하지.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건설 쪽 일을 하다 보니 재테크에 대해 좀 알아요. 제게 맡겨주시면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 혼자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지. 나도 회사에서 재무팀이랑 일해봤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두 형제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자, 진정해라. 아직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도 요즘 어려워요. 아이들 학원비도 부담되고 집 대출도 있고요.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늘 빠듯해요.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나올 줄 알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밖에서 놀게 했습니다. 어른들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아버지 명의로 안전하게 예금하시고 필요하실 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쓰시다가 나중에 유산으로 주시는 거지. 그럼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눠받으려고 그래? 민수의 말에 민호가 발끈했습니다. 형은 사업도 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당장 힘들다고요. 내가 여유가 있어? 나도 빚 갚느라 힘들어. 형은 그래도 사업체가 있잖아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명절 준비도 저희가 더 많이 하고요. 영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매달 용돈 드리고 있어요.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건 형님 형편이 좀 나은 거고, 저희는 저희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러지 마라. 가족끼리 왜 이래?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민호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아이들 교육비도 부담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많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딱 빚만 갚을 정도만이라도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아버지 돈을 우리가 함부로 달라고 할 수 있어? 형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유 있다고 누가 그래? 나도 은행 빚이 얼만데. 두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과 영미도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만하자.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어제 이야기한 게 실수였나 보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어. 오늘은 이만하자.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 일어나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좀 쉴게. 시아버지 부부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아까는 내가 좀 그랬다. 미안해. 아니에요, 형. 저도 너무 급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과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 중 큰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로또 당첨되셨다며? 우리한테 좋은 거 사주실 거예요? 순간 어른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돈 많이 생겼다며요? 조용히 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단히 식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평소 시끌벅적하던 명절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서울로 올라가자. 벌써요? 연휴가 아직 남았는데요. 이 분위기에서 더 있기 힘들어.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 가족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일 가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밤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가족들. 하지만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아니에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잖아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민호의 방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내가 형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아니에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도 힘든데 도움받을 권리가 있죠. 영미의 말에도 민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방.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로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게 맞아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시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건 내일 알게 될 거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 부모에 대한 효도, 가족의 사랑. 모든 것이 돈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어제보다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보름달이 조금씩 이지러지는 것처럼 이 가족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갈등으로 빠져들까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것일까요? 모든 의문은 내일 아침에 풀릴 것입니다. 욕심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집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 가족은 일찍 짐을 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아침 식사 전에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직 가면 안 된다. 할 이야기가 남았어.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불편한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희 오늘 서울 가야 해요. 내일 출근해야 하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1시간이면 돼. 그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지? 결국 두 가족 모두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어제 이야기가 좀 불편했지? 시아버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예요. 얼마나 힘든데? 빚이 5천만 원 있어요. 카드값도 밀리고 있고요. 영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이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넌 어떠니?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체면을 지켜야 할까?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은행 빚은 1억 정도 됩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생활비까지 매달 빠듯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내 돈을 나눠달라는 거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 나도 알고 싶어. 민수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그건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대로요. 시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하는 대로? 그럼 내가 한 푼도 안 주면?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돈이 생기면 자식들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해? 당연하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호도 가세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도와줘야 한다고?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도와달라고 그래? 저희가 뭘 안 해드렸습니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용돈 드리고 했잖아요. 영미도 맞섰습니다. 저희도 매달 용돈 드리고 있어요. 우리 형편에는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달라는 거니? 효도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희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댁만 챙기시면 불공평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어. 그건 형님 선택이었잖아요.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자들끼리, 며느리들끼리 서로 대립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았습니다. 조용히 해.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가 진짜 이러려고 여기 온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싶었어. 근데 너희는 돈 생각밖에 없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았어. 시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종이에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 이 종이 한 장이?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이 돈으로 너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에는 다들 효자, 효부인 척 하더니 돈 앞에서는 다 본색이 나오더라.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그래. 형제끼리 싸우고 며느리들끼리 다투고. 이게 가족이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정말 알고 싶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로또 용지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이 돈은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용지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로또 용지는 여러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게 뭐가 중요해? 시아버지가 찢어진 조각들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이런 종이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게 말이 되니?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0억이 저게.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이 돈은 원래 없던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로또는 당첨된 게 맞아. 근데 금액은 5등이었어. 5,000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시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시험이었어.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진짜 가족인지 알고 싶었어. 돈 앞에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아버지,
근데 결과를 봤어. 너희는 돈만 보더라. 서로를 보지 않고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수진과 영미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찢어진 로또 조각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집에 가거라. 다들. 아버지, 나 혼자 있고 싶다. 시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닥의 종이 조각들만이 그들의 욕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가자. 우리. 형? 미안해, 민호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아니야, 형. 나도 마찬가지야.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수진과 영미도 서로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끼리의 신경전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두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짐을 싣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곳. 하지만 오늘 그는 그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민수는 백미러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집, 그리고 더 멀어지는 가족. 여보, 우리 어떡하지?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뒷차에서 민호 가족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영미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너무 심했죠? 응. 우리가 잘못했어. 추석 연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상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갈라진 마음, 찢어진 로또 용지처럼 찢어진 가족의 유대. 과연 이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민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찢어진 로또 용지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봐도 대답이 늦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호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동료들의 이야기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 씨,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악의 명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아버지께 사과해야 한다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아버지께 전화해야 할 것 같아. 그래요. 그러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도 무거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실까 걱정했습니다. 여보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조였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너는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질문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을 탐냈기 때문이에요. 형제끼리 싸웠기 때문이고요. 그게 다니? 진짜 잘못은 따로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믿지 못한 거야. 가족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 거지.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미안하다. 너희를 시험한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나도 방법이 좋지 않았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민호한테도 연락할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아. 민수는 바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민호야, 주말에 아버지 댁에 같이 가자.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미안하다, 동생아. 내가 형으로서 못났어. 아니에요, 형. 저도 잘못했어요. 두 형제는 한참을 통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무겁지만 진지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화 많이 나셨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실망하셨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어른들이 잘못했어. 너희는 잘못 없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아버지가 마당에 계셨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왔구나. 네, 아버지. 민호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거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들이 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죠. 수진과 영미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협력했습니다. 언니, 이거 먼저 내가 할까요? 그래, 고마워.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너희를 시험한다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욕심이 많았어요. 돈만 생각하고 가족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형한테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버릇없이 굴었고요. 시아버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힘든 건 나도 알아. 돈이 필요한 것도 이해해. 아버지,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맞아. 가족이야.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서로 돕고 사는 걸 보고 싶었어.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식탁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많이 먹어라. 시어머니가 음식을 권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일 좀 정리하고 더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보고 싶었다. 민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너희 일 바쁜 거 아는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식사 후 거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랍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그동안 모아둔 거야. 많지는 않지만. 민수가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희 둘 다 힘든 거 알아. 조금이지만 보태 써라.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받아. 그게 아비의 마음이야. 민호도 봉투를 받았습니다.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야. 두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못났어요.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시아버지가 두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야. 앞으로도 그렇고. 아버지. 가족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백미러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큰 실수할 뻔했네요. 맞아요. 다행이에요. 차 안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뒤따라오던 민호의 차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님이 변한 것 같아. 당신도 변했어요. 우리 모두 변한 거지.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2대의 차가 나란히 달렸습니다. 예전처럼 경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에 대해서, 그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돈은 잠깐이지만 가족은 영원합니다. 그 진리를 배운 명절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민수는 달라질 것입니다. 동생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한 달에 2번씩 고향을 찾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냈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왔구나. 추운데 고생했다. 별 말씀을요.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 무는 언제 수확해요? 다음 달쯤 되면 돼. 그때 또 올게요. 같이 뽑아요. 시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없는 스킨십이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민호도 자주 내려왔습니다. 형과 겹치지 않게 날짜를 조율했습니다. 두 형제는 이제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어느 주말 두 가족이 동시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생신이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수진과 영미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니, 제가 준비한 음식 있어요. 같이 차려요. 그래,
고마워. 두 며느리는 주방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예전처럼 신경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돕고 웃었습니다. 언니, 이 나물 양념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별거 없어. 나중에 알려줄게. 고마워요, 언니.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들만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호야, 이 접시 여기 놓으면 돼? 아니요, 형. 저쪽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아이들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손주들이 과일을 나르고 물컵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려요. 그래, 고맙다. 시아버지는 손주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상차림이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민수가 잔을 올렸습니다. 민호도 따라 올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시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매일 산책하고 있어. 혈압약은 잘 드세요? 그럼 어머니가 챙겨주시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깜빡깜빡해서 내가 챙겨줘야 해.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때 일 기억하니? 네, 아버지. 미안했다. 너희를 시험한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저희가 배워야 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아니었으면 저희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돈만 보고 살았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많이 컸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스스로 깨달은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고요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그때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아버님께도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다들 힘들었던 거지. 이제는 괜찮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로또는 5등도 아니었어. 그냥 꽝이었지. 예. 당첨 번호 비슷한 걸 찾아서 보여준 거야. 가족들이 놀라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시험이었어. 너희가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속았네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정신 차렸잖아요. 민호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당첨됐으면 더 큰일 났을 거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쓰디쓴 기억이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돈은 언젠가 다 없어져. 근데 가족은 영원해. 네, 아버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진짜 부자야. 명심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서 뛰어갔습니다. 어른들은 뒤따라 걸었습니다. 형, 요즘 사업은 어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너는? 나도. 승진 이야기도 나왔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형. 두 형제는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스킨십이었습니다. 수진과 영미도 나란히 걸었습니다. 언니,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래. 좋지. 아이들이랑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자주 보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행이에요. 애들이 화해해서. 그러게. 다행이야. 당신 방법이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결과는 좋았네요. 미안해. 달리 방법을 몰랐어.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내일 서울 가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자주 오지 않아도 돼. 너희 바쁜 거 아는데.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자주 올게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시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다음 날 아침 두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도. 사랑해요. 민수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민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야.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남자들끼리의 서툰 포옹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좋은 며느리들 만나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수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돈은 없어도 행복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수는 웃으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뒤따라오던 민호의 차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보, 형님네랑 자주 만나면 좋겠어. 그러자. 우리도 외롭지 않고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맞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두 대의 차가 나란히 달렸습니다.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부끄러웠지만 꼭 하고 싶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말해야겠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돈보다 소중한 건 바로 이 마음이다. 민호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요. 우리 가진 게 많아요. 맞아. 가족이 있잖아.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시댁에서는 시아버지 부부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잘 됐어요. 그래. 다행이야. 애들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석날에 그 사건이 축복이었네. 맞아요. 고통이 약이 됐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부유하고
어떤 가족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돈은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더 단단히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민순의 가족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진짜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명절은 형식이 아닙니다. 가족이 모여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로또 당첨보다 소중한 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의 가족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은 올 수도 가고도 하지만 가족은 영원합니다. 사랑과 믿음.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부자로 만듭니다.